카나리아는 이미 날아갔다. 약탈적 세금과 부의 증발. 지금 여러분은 무슨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강남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서 언제 떨어질지 눈치를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삼성전자 주식을 지금이라도 사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그 작은 등락폭에 일희일비하며 밤잠을 설치고 있는 바로 이 순간, 대한민국의 진짜 부자들은 전혀 다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고민을 끝내고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한국 부동산을 사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한국 주식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아주 은밀하게 강남 아파트를 팔고 한국 주식을 처분해서 그 돈을 달러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명백한 팩트입니다. 영국의 투자임인 컨설팅 업체 헨리 앤드 파트너스가 발표한 충격적인 보고서가 있습니다. 2024년 고액 자산가 순유출 국가 순위에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어디일까요? 바로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중국입니다. 그렇다면 3위는 어디일까요? 전쟁 중인 러시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보다,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부자들이 탈출하고 있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전쟁도 안 났고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이 나라에서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상위 1%의 자산가들은 짐을 싸고 있는 걸까요?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들은 갱도에 들어갈 때 항상 카나리아라는 새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카나리아는 사람보다 호흡기가 훨씬 예민해서 갱도가 무너지거나 유독가스가 새어나오면 사람보다 먼저 반응해서 기절하거나 죽습니다. 광부들은 카나리아가 노래를 멈추거나 바닥에 떨어지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탈출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들은 바로 이 카나리아와 같습니다. 그들은 정보력이 빠르고 자본의 흐름에 민감합니다. 국가 경제의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가장 먼저 반응하고 가장 먼저 탈출합니다. 지금 한국을 떠나는 부자들의 행렬은 단순히 그들이 매국노라서 조국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감지한 겁니다. 이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장 똑똑한 쥐가 가장 먼저 침몰하는 배를 떠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인천공항 출국장에는 한국이라는 배를 탈출하는 똑똑한 쥐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텅 빈 배에는 도망갈 능력도 없고 정보도 없었던 순진한 토끼들, 바로 우리 서민들만 남아서 곧 닥쳐올 거대한 파도를 온몸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엇이 두려워서 떠나는 걸까요? 한국에 있으면 거지가 된다는 그들의 판단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당신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빼앗아가는 거대한 곰, 약탈적인 세금 시스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하면 칭찬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이 나라에서 부자는 곧 죄인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벌금형을 내리듯 세금 고지서를 날립니다. 그 중에서도 부자들이 가장 치를 떠는 세금, 바로 상속세입니다. 대한민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입니다. 만약 최대 주주라면 할증까지 붙어서 60%를 떼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수치인지 아십니까? OECD 국가들의 평균 상속세율은 약 25% 수준입니다. 심지어 캐나다, 호주, 스웨덴 같은 복지 국가들도 상속세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내가 평생 피땀 흘려번 돈, 이미 소득세 내고 법인세 내고 다 낸 돈인데 그걸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절반 이상을 강제로 압수해가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숲속에서 다람쥐 한 마리가 겨울을 나기 위해 도토리를 열심히 모았습니다. 잠도 안 자고 먹을 것도 안 먹고 100개를 모았습니다. 이제 늙어서 자식 다람쥐에게 이 도토리를 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거대한 곰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여기서 살고 싶으면 도토리 60개는 내놓고 가라. 이건 세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징벌이고 약탈입니다.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고 대출을 받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세계적인 대기업 총수도 이 정도인데 일반 중소기업 사장님이나 수십억 자산가들은 오죽할까요? 3대만 내려가면 부가 증발해버리는 시스템. 이것이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입니다. 부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굳이 한국에 남아서 내 재산의 절반을 국가에 헌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납니다. 싱가포르로, 미국으로 말입니다. 싱가포르는 상속세가 0원입니다. 미국은 공제 한도가 수백억 원이라 사실상 대부분의 부자는 세금을 거의 안 냅니다. 부자들이 한국을 떠나는 건 탐욕 때문이 아닙니다. 내 가족과 내 가문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어 행동입니다. 여러분이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 있으면 자식에게 40억밖에 못 주고 싱가포르에 가면 100억을 온전히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사시겠습니까? 애국심만으로 버티기에는 그 대가가 너무나 가혹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부자들이 떠나면서 그냥 몸만 떠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한국에 있던 공장을 팔고 건물을 팔고 주식을 팔아서 전부 달러로 바꿉니다. 국부가 유출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냈어야 할 막대한 세금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럼 그 빈자리는 누가 채울까요? 부자들이 내던 세금, 기업들이 내던 법인세가 줄어들면 국가는 누구에게 손을 벌릴까요? 네, 맞습니다. 도망가지 못한 여러분입니다. 유리지갑 직장인, 자영업자, 그리고 한국에 묶여있는 중산층에게 그 모든 조세 부담이 전가될 것입니다. 부자들은 이미 계산을 끝냈습니다. 이 나라는 부를 축적하는 것을 죄악시하고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나누는 것을 정의라고 부른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들은 더 늦기 전에 탈출 버튼을 누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약탈적인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것,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있는 돈 자체가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녹아내리는 원화, 당신의 돈은 쓰레기가 된다. 자, 이제 세금보다 더 무서운, 그리고 더 은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지갑 속에, 그리고 은행 계좌 속에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종대왕이 그려진만 원짜리 지폐, 신사임당이 그려진 5만 원짜리 지폐일 겁니다. 여러분은 그걸 돈이라고 부르고 자산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줄어들지 않으면 내 돈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여러분은 지금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햇볕 아래 놓인 얼음을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녹아내려서 사라질 운명인 얼음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주식도 안 하고 코인도 안 하니까 안전해. 은행 예금이 최고야. 정말 그럴까요? 부자들은 가장 위험한 투자가 바로 원화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원화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언제 휴지 조각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취약한 통화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자원이 없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식량 자급률도 낮습니다. 우리가 쓰는 아이폰, 우리가 타는 벤츠, 우리가 마시는 스타벅스 커피 원두, 심지어 여러분이 오늘 점심에 먹은 밥 한 공기를 짓기 위한 가스비까지 모든 것은 달러를 주고 사와야 합니다. 즉, 대한민국은 달러가 없으면 숨조차 쉴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최근 10년 동안 환율을 보십시오. 예전에는 1달러에 1,000원이면 비싸다고 했습니다. 1,100원이면 수출 기업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1,300원은 기본이고 1,400원을 넘나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환율이 올랐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가진 원화의 가치가 그만큼 쓰레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10억 원을 가지고 있어도 10년 전의 10억과 지금의 10억은 구매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10년 전에는 그 돈으로 강남 아파트를 사고도 남았지만 지금은 강북의 전셋값도 간당간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화폐 가치의 하락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월급 300만 원을 받을 때 부자들은 이미 자산의 절반 이상을 달러나 미국 주식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환율이 오를 때마다 여러분은 가난해지지만 그들은 앉아서 돈을 법니다. 이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아예 경기장의 룰이 다른 겁니다. 토끼와 여우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순진한 토끼는 한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열심히 당근, 원화를 모읍니다. 창고에 당근이 쌓이는 걸 보며 뿌듯해하죠. 하지만 교활한 여우는 당근을 고기, 달러로 바꿔놓습니다. 어느 날 흉년이 들고 당근이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합니다. 토끼의 재산은 썩어서 사라지지만 여우가 바꿔놓은 고기는 오히려 가치가 폭등합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부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면 명확합니다. 그들은 한국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미국 부동산과 미국 주식, 그리고 달러 예금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기술 격차를 좁히며 턱 밑까지 쫓아왔고 반도체 경기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역 수지는 적자로 돌아선 지 오래입니다. 달러를 벌어오는 능력은 떨어지는데 늙어가는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써야 할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국가의 빚은 늘어나고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흔해지면 가치는 떨어집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경제학의 법칙입니다. 부자들이 한국을 떠나는 이유, 그들은 원화라는 좁은 감옥에 갇히기 싫어서입니다. 원화는 한국 안에서만 통하는 지역 상품권이나 다름없습니다. 비행기 타고 국경만 넘어도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달러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통하는 진짜 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원화만 써야지라고 생각하며 애국심을 발휘할 때 여러분의 자산은 서서히 끓는 물속에 개구리처럼 죽어가고 있습니다. 10년 뒤, 20년 뒤에 여러분이 은퇴할 때쯤이면 여러분이 모아둔 원화연금으로 사과 한 알도 사 먹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부자들은 이 공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녀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미국 시민권을 따게 하고 자산을 미국으로 옮깁니다. 이것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침몰하는 배에서 구명조끼를 입는 것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진짜 비난받아야 할 것은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하는 선장과 그 말을 믿고 가만히 앉아있는 우리의 무지함입니다. 한국에 있으면 거지가 된다. 이 자극적인 말은 단순한 악담이 아닙니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한국의 위치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냉정한 경고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한국 주식시장을 ATM 취급합니다. 필요할 때 돈을 넣었다가 조금만 불안하면 썰물처럼 돈을 빼갑니다. 그때마다 환율은 요동치고 여러분의 월급 가치는 널뛰기를 합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자산이 원화라는 바구니에 담겨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는 한국 경제가 앞으로 미국보다 더 성장할 것이며 원화가 달러보다 더 강해질 것에 내 전 재산을 걸겠다라고 베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승산이 있는 베팅입니까? 부자들은 이미 노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남겨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민을 갈 수 없다면 여러분의 돈이라도 이민을 보내야 합니다. 부자들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원화라는 녹는 얼음을 내려놓고 달러라는 단단한 금괴를 쥐어야 합니다. 하지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보다 더 끔찍한 재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사라지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는 건 견딜 수 있어도 사람이 없는 건 국가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부자들이 떠나고 남은 텅 빈 자리, 그리고 늙어버린 대한민국이 여러분에게 청구할 어마어마한 청구서, 그 충격적인 미래가 공개됩니다. 인구 절벽의 청구서, 누가 밥값을 낼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세금 문제나 환율 문제는 어쩌면 지금 당장 겪는 고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자들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현재가 아니라 확정된 미래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연회장이 문을 닫을 때 날아올 어마어마한 청구서 때문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고급 식당에서 거대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샴페인을 터뜨리며 즐겼습니다. 그런데 계산할 시간이 다가오자 눈치 빠른 사람들, 지갑이 두둑한 사람들은 슬금슬금 화장실 가는 척하며 뒷문으로 빠져나갑니다. 파티는 끝났고 웨이터가 계산서를 들고 옵니다. 식당에는 누가 남아있을까요? 네, 바로 도망갈 눈치도 없었고 도망갈 차비도 없었던 여러분만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 웨이터가 내민 계산서에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리칩니다. 내가 다 먹은 게 아니에요. 저기 도망간 사람들이 먹은 거예요.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식당 문은 잠겼고 남은 사람들이 n분의 1로, 아니 누군가는 독박을 써서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인구 절벽의 미래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명대, 사실상 국가 소멸 단계입니다. 반면에 노인 인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청년 100명이 노인 20명을 부양하면 되는 사회입니다. 아직은 버틸 만합니다. 하지만 불과 20년 뒤, 30년 뒤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하는 청년 1명이 노인 1명을 등에 업고 가야 하는 세상이 옵니다. 이것을 잔혹 동화로 그려볼까요? 젊고 힘센 토끼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끼 등 위에 늙고 병든 거북이 5마리가 올라타 있습니다. 토끼는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 비명을 지르는데 거북이들은 더 빨리 가라고 채찍질을 합니다. 옆을 보니 똑똑한 여우들은 이미 짐을 버리고 가벼운 몸으로 비행기를 타고 떠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 그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떠나는 진짜 이유는 앞으로 닥쳐올 세금 폭탄의 희생양이 되기 싫어서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입니다. 노인이 많아지면 병원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돈은 누가 낼까요? 병원에 갈 시간도 없이 일만 하는 젊은이들의 월급에서 떼어갑니다. 국민연금은 어떻습니까? 이미 고갈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의 2030세대, 그리고 태어날 아이들은 평생 월급의 30%, 40%를 세금과 연금으로 뜯기지만 정작 본인들은 늙어서 한 푼도 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의 돈으로 먼저 온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더 이상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모든 빚을 떠안아야 합니다. 부자들은 계산이 빠릅니다. 내가 왜 생면부지의 남들을 위해 내 자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 내가 왜 무능한 정부가 저지른 인구 정책 실패의 책임을 내 돈으로 메워야 하지? 그들은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복지 부담이 적은 나라, 내가 낸 세금이 나를 위해 쓰이는 나라로 국적을 옮깁니다. 그들이 떠나면 남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부자들이 내던 막대한 세금이 사라집니다. 국가는 부족한 예산을 채우기 위해 누구를 쥐어짜게 될까요? 결국 도망가지 못한 중산층, 월급쟁이, 그리고 한국에 묶여있는 자영업자들입니다. 부자 증세를 외치며 좋아했던 서민들이 결국 서민 증세라는 부메랑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탈출은 단순한 이민이 아닙니다. 이 사회의 가장 든든한 납세자들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세금 쓸 사람, 노인, 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조. 이 구조 속에서 한국에 남아있는다는 것은 내 월급의 절반 이상을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서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 자식에게 너는 커서 번 돈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해라고 말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부자들은 그 꼴을 못 보겠어서 떠나는 겁니다. 내 자식에게만큼은 그런 짐을 지우지 않겠다는 부모로서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한국이 살기 좋다며 외국 나가면 고생이다 라고 자위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치안이 좋고 배달이 빠르다는 편의성의 문제일 뿐입니다. 경제적 생존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서서히 끓어오르는 냄비와 같습니다. 따뜻하다고 느끼는 순간 이미 탈출할 기회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자들을 떠나게 만드는 또 하나의 결정타가 있습니다. 세금도 인구도 아닙니다. 바로 국가 자체가 내 재산을 지켜줄 힘이 없다는 불안감.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지정학적 리스크 1순위인 대한민국. 그 마지막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국가는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 자본의 탈출과 각자 도생. 지금까지 우리는 세금 때문에 그리고 인구 절벽 때문에 부자들이 떠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유를 압도하는 부자들이 이야기하는 진짜 공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지정학적 위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위에 내전 재산을 올려두고 있다는 근본적인 불안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평가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기업들은 실적에 비해 주가가 너무 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업이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북한 때문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휴전 중인 국가, 언제 미사일이 날아와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 우리는 매일 뉴스에서 북한 도발 소식을 듣다 보니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설마 전쟁이 나겠어? 별일 없겠지 하며 무덤덤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돈, 특히 수백억 수천억을 굴리는 거대 자본은 겁이 아주 많습니다. 워런 버핏이 대만의 반도체 기업 TSMC 주식을 대량으로 샀다가 얼마 안 가서 전량 매도해버린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기업의 기술력은 최고지만 중국과 대만의 전쟁 리스크 때문에 돈을 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도 똑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보기에 한국은 언제든 전쟁터로 변할 수 있는 위험한 땅입니다. 부자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평생 모은 100억, 1000억 원의 자산이 한국 땅의 건물로 한국은행에 원화로 묶여 있는데 만약 전쟁이 터진다면 그 즉시 내 자산 가치는 0원이 됩니다. 건물은 파괴되고 원화는 휴지 조각이 되고 주식시장은 문을 닫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전쟁이 터지자마자 가장 먼저 국경을 넘은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부자들과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미리 준비해둔 해외 비자, 해외 계좌, 전용기를 이용해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남아서 총을 들고 싸우거나 폭격을 맞은 건 도망갈 곳이 없었던 서민들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잔혹한 현실입니다. 한국의 부자들이 미국 영주권을 따려고 길을 쓰고 하와이에 별장을 사고 자금을 싱가포르로 옮기는 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험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는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 특유의 반기업 정서와 규제 지옥도 탈출을 부추깁니다. 한국에서 기업을 한다는 건 매일 지뢰바들 걷는 것과 같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들이 기업의 발목을 잡습니다. CEO가 되면 존경받는 게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수백 개의 법적 처벌 조항에 시달려야 합니다. 상속세 문제와 겹쳐서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을 키워놨더니 절반을 세금으로 뺏어가고 툭하면 검찰 조사를 받고 국민들은 부자를 도둑놈 취급하며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이 기업 오너라면 어디서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자본은 국경이 없습니다. 오직 수익과 안전만을 쫓아 이동할 뿐입니다. 애국심. 그것은 국민들을 붙잡아두기 위한 감성적인 호소일 뿐 냉혹한 자본시장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미 스마트한 개미들은 삼성전자를 팔고 엔비디아를 사고 테슬라를 샀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들은 강남 아파트를 팔고 도쿄 맨션을 사고 뉴욕의 리츠에 투자합니다. 이것을 매국이라고 욕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가 내 자산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판단 아래 개인이 스스로의 생존을 도모하는 각자도생의 결과입니다. 국가는 여러분에게 한국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원화는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위기가 닥치면 IMF 때처럼 금 모으기 운동을 하자며 여러분의 장롱 속 돌반지까지 내놓으라고 할 겁니다. 그때 부자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미 안전한 해외에서 와인을 마시며 뉴스로 그 장면을 보고 있을 겁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부자들처럼 당장 전용기를 타고 떠날 수는 없습니다. 이민 가방을 싸서 내일 당장 미국으로 날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살아야 합니다. 직장이 여기 있고 가족이 여기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이 침몰하는 배와 운명을 같이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몸은 한국에 있어도 여러분의 돈은 탈출시킬 수 있습니다. 닫히는 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불편하고 무섭게 들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공포는 직시할 때 비로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떠나는 것을 욕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움직임은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기상청의 슈퍼컴퓨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읽고 대비하면 됩니다. 첫째, 원화 채굴에만 목숨 걸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회사에서 버는 월급은 소중하지만 그것은 원화입니다. 월급을 받는 족족 일부를 떼어내어 달러로 바꾸십시오. 거창한 외환 투자가 아닙니다.
그냥 달러 예금을 하거나 미국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사십시오. 내 자산의 국적을 한국인에서 미국인으로, 세계인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이것이 가장 쉽고 강력한 방주입니다. 둘째, 시야를 넓히십시오. 한국 부동산 불패 신화에만 갇혀 있지 마십시오. 우물 안 개구리는 우물이 마르면 죽습니다. 세계는 넓고 투자할 곳은 많습니다. 일본, 인도, 미국, 성장하는 국가, 주주를 보호하는 시장으로 눈을 돌리십시오. 스마트폰 하나면 전 세계 어디든 투자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셋째, 국가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내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 주겠지, 연금이 나오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은 버리십시오. 각자 도생의 시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오직 내가 공부해서 지킨 내 자산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완전히 침몰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전히 훌륭한 사람들이 있고 위기를 극복해온 저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배가 기울어질 때 아무런 준비 없이 미끄러져 떨어지는 사람과 안전벨트를 매고 버티는 사람의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부자들은 떠나고 있습니다. 문은 서서히 닫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남아서 텅 빈 식당의 밥값을 계산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 자산의 탈출 버튼을 누르십시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모두의 경제학은 여러분이 이 자본주의 정글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